민재는 아침 햇살이 비치는 부엌에서 커피를 홀짝이며 창밖을 바라봤다. 7시 30분, 평소보다 이른 시간이었다. 주방 식탁 위에는 수진이 어젯밤 챙겨놓은 여행용 가방이 놓여 있었다. 검은색 캐리어는 작았지만 단단해 보였고 그 옆에는 수진이 좋아하는 초록색 물병과 간단한 간식이 담긴 비닐봉지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민재는 가방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묘한 기시감을 느꼈다. 매년 이맘때면 반복되는 장면이었다. 수진은 회사에서 주최하는 안전교육을 위해 대전교육원으로 떠나고 민재는 홀로 집을 지켰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유 모를 불안이 그의 가슴을 스쳤다. 민재야, 나 갈게. 수진의 밝은 목소리가 거실을 채웠다. 그녀는 현관에서 운동화를 신으며 거울을 확인했다. 단정한 블라우스와 청바지, 그리고 짧게 묶은 포니테일은 그녀를 평소보다 더 생기 있게 보이게 했다. 민재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현관으로 걸어갔다. 5일만 다녀올게. 너무 조용해서 심심할걸? 수지는 농담처럼 말하며 웃었다. 그녀의 미소는 늘 민재를 안심시키곤 했다. 하지만 오늘은 그 미소가 어딘가 낯설게 느껴졌다. 응, 조심히 다녀와. 교육 잘 받고. 민재는 짧게 대답하며 문을 열어줬다. 수지는 가방을 끌며 문 밖으로 나섰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볍고 등은 곧았다. 민재는 문을 닫으며 창밖으로 그녀의 뒷모습을 지켜봤다.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가는 수진의 그림자가 점점 작아졌다. 민재와 수진은 같은 회사 H그룹에 다녔다. 민재는 본사에서 품질관리팀 대리로, 수진은 수도권 외곽의 사업소에서 안전관리 담당으로 일했다. 둘은 대학 동아리에서 만나 연애를 시작했고 5년 전 결혼했다. 같은 회사에 다니는 부부라는 점은 때로 편리했지만 때로는 불편했다. 회식 자리에서 동료들이 부부가 같은 회사라니 서로 감시하는 거 아니냐며 농담을 던지면 민재는 어색하게 웃으며 화제를 돌리곤 했다. 수지는 그런 농담에도 아무렇지 않게 받아쳤다. 감시라니요? 민재가 저보다 훨씬 바빠서 정신없어요. 그녀의 태연한 대응은 민재를 안심시키면서도 어딘가 서운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늘 그렇게 당당했다. 오늘 아침 민재는 평소보다 더 일찍 출근 준비를 했다. 수진이 없는 집은 텅 빈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켰지만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대신 머릿속에는 수진이 떠나던 순간이 맴돌았다. 그녀가 대전교육원에 간다는 사실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었다. H그룹은 전국 사업소의 안전관리 담당자들을 매년 대전으로 불러 교육을 진행했다. 법적으로 필수인 이 교육은 5일간 합숙으로 이뤄졌고 수지는 매년 그곳에서 새로운 동료들을 만나고 돌아왔다. 다들 비슷한 일을 하니까 금방 친해져 그녀는 작년에 돌아와서 웃으며 말했다. 민재는 그때 별 생각 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지금은 그 말이 자꾸만 마음에 걸렸다. 민재는 회사로 향하는 지하철 안에서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들었다. 하지만 음악은 그의 불안을 덮지 못했다. 그는 수진과 나눴던 최근 대화를 떠올렸다. 지난주 저녁 식사 자리에서 수진이 교육원 이야기를 꺼냈다. 올해는 작년보다 교육 인원이 많아서 분위기가 더 시끌벅적할 것 같아. 그녀는 포크로 샐러드를 찍으며 가볍게 말했다. 민재는 그때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았다. 그래? 재밌겠네 라고 대꾸하며 TV로 시선을 돌렸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수진의 목소리에 묘한 설렘이 묻어 있었던 것 같았다. 아니, 어쩌면 민재가 지나치게 예민한 걸지도 모른다. 그는 고개를 흔들며 스스로를 다독였다. 회사에 도착한 민재는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켰다.
품질관리팀 사무실은 늘 조용했다. 동료들은 각자 모니터에 눈을 고정하고 있었고 가끔 키보드 소리와 전화벨 소리만이 정적을 깼다. 민재는 메일을 확인하며 업무를 시작하려 했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여전히 수진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지금쯤 대전교육원에 도착했을 것이다. 강의실에서 낯선 동료들과 인사를 나누고 익숙한 교육 자료를 펼치고 있을 것이다. 민재는 그녀가 웃으며 누군가와 대화하는 모습을 상상했다. 그 상상은 평범했지만 어딘가 불쾌했다. 점심시간 동료들이 구내식당으로 몰려갈 때 민재는 혼자 남아 샌드위치를 먹었다. 그는 수진에게 문자를 보냈다. 잘 도착했어? 교육 어때? 답장은 10분 뒤에 왔다. 응, 잘 도착했어. 첫날이라 정신없네. 나중에 전화할게. 짧은 문장이었지만 민재는 그 문자를 몇 번이나 다시 읽었다. 나중에라는 말이 자꾸만 걸렸다. 수지는 늘 바빠도 짬을 내어 전화하거나 문자를 길게 보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민재는 스스로를 타일렀다. 바빠서 그런 거야. 교육 첫날이니까. 퇴근 후 민재는 집으로 돌아왔다. 텅 빈 아파트는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다. 그는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내 소파에 앉았다. TV에서는 예능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지만 웃음소리는 그의 귀에 닿지 않았다. 그는 핸드폰을 꺼내 수진의 사진을 보았다. 작년 여름 제주도 여행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수진은 바다를 배경으로 환하게 웃고 있었다. 민재는 그 미소를 떠올리며 가슴이 따뜻해지는 동시에 묘한 불안을 느꼈다. 그는 맥주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보았다. 하늘은 점점 더 흐려지고 있었다. 폭풍이 올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민재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그는 수진이 교육원에서 보내는 시간을 상상했다. 낯선 사람들과의 대화, 저녁 식사, 그리고 숙소에서의 밤. 그녀는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고 있을까? 민재는 그런 생각을 떨치려 했지만 자꾸만 머릿속에 떠올랐다. 그는 결국 핸드폰을 들어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뒤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 나 지금 좀 바빠. 교육 끝나고 동료들이랑 밥 먹는 중이야. 나중에 걸게. 그녀의 목소리는 밝았지만 배경 소음 속에서 누군가의 웃음소리가 섞여 있었다. 민재는 그래, 알았어 라고 대답하며 전화를 끊었다. 하지만 그의 가슴은 점점 더 무거워졌다. 그날 밤 민재는 꿈을 꿨다. 수진이 낯선 남자와 웃으며 걷는 꿈이었다. 그들은 손을 잡고 있었고 민재는 멀리서 그들을 바라볼 뿐이었다. 꿈에서 깨어난 그는 숨을 몰아쉬며 천장을 바라봤다. 시계는 새벽 3시를 가리켰다. 그는 다시 잠들지 못하고 창밖을 보았다. 흐린 하늘은 여전히 어두웠고 그의 마음도 마찬가지였다. 수진이 없는 5일이 이렇게 길게 느껴질 줄은 몰랐다. 수진은 대전교육원 강의실에 들어서며 익숙한 공기를 느꼈다. 매년 반복되는 안전교육이었지만 새 사업소에서 온 동료들과의 만남은 늘 새로웠다. 강의실은 약 10명의 참석자로 북적였고 테이블 위에는 명찰과 교육 자료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수진은 자신의 이름을 찾아 지정석에 앉았다. 창밖으로 보이는 교육원 정원은 초록빛이 싱그러웠지만 그녀의 마음은 묘하게 들떠 있었다. 민재와의 짧은 통화가 끝난 뒤 그녀는 핸드폰을 가방에 넣고 강의 시작을 기다렸다. 오랜만이네, 수진아. 낯익은 목소리가 그녀의 옆에서 들렸다. 고개를 돌리자 태훈이 서 있었다. 대학 시절 동아리 선배였던 그는 H그룹에 입사한 뒤 몇 년 만에 만난 동기였다.
태우는 여전히 호탕한 미소를 지으며 수진의 옆자리에 앉았다. 너 여기서 만날 줄 몰랐네. 몇 년 만이지? 그의 목소리는 가볍고 친근했다. 수진은 웃으며 대답했다. 그러게 3년? 4년? 잘 지냈어? 태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명찰을 만지작거렸다. 뭐 회사 생활이야. 정신없지. 너는? 결혼 생활 어때? 수지는 순간 민재의 얼굴이 떠올랐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대꾸했다. 뭐 잘 지내지. 민재도 회사에서 바빠. 그녀의 목소리는 평이했지만 태우는 그 말에 미묘한 웃음을 지었다. 강의가 시작되자 수지는 태훈과 가끔 눈을 마주치며 속삭였다. 이 강사님 작년이랑 똑같은 자료 쓰네. 태훈이 킥킥거리며 답했다. 그러게 복붙인가? 그들의 대화는 강의의 따분함을 덮어주는 작은 즐거움이었다. 점심시간에는 함께 식당으로 향했다. 교육원 식당은 뷔페식이었고 수진과 태우는 자연스럽게 같은 테이블에 앉았다. 다른 동료들도 합석하며 대화는 점점 시끌벅적해졌다. 수진 씨 사업소에서 안전관리 힘들지 않아요? 새로 입사한 후배가 물었다. 수진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대답했다. 힘들죠. 그래도 누가 해야 하니까. 그녀의 말에 태훈이 끼어들었다. 수진이는 원래 성실했어. 대학 때도 동아리 행사 책임지고 다 하더니. 그의 말에 모두가 웃었고 수진은 얼굴이 살짝 달아올랐다. 저녁이 되자 강의는 끝났고 참석자들은 335 모여 근처 고깃집으로 향했다. 수진은 처음엔 숙소로 돌아갈까 고민했지만 태훈에 같이 가자 재밌을 거야 라는 말에 끌려갔다. 고깃집은 연기와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태훈은 테이블 한쪽에서 분위기를 주도했다. 자, 안전교육 첫날 기념으로 한 잔. 그는 소주잔을 들며 모두를 독려했다. 수진도 잔을 받아들며 웃었다. 소주가 목을 타고 넘어갈 때 그녀는 오랜만에 느껴지는 해방감을 맛보았다. 민재와의 일상은 안정적이었지만 어딘가 단조로웠다. 오늘은 달랐다. 태훈의 농담과 동료들의 웃음소리가 그녀를 과거로 데려갔다. 대학 시절 동아리에서 밤늦게까지 웃고 떠들던 그 시간들로. 식사가 끝난 뒤 몇몇은 숙소로 돌아가고 몇몇은 2차로 맥주를 마시러 갔다. 수지는 태훈과 함께 편의점에서 맥주를 사들고 숙소 라운지로 향했다. 교육원 숙소는 단순한 구조였다. 긴 복도 양쪽으로 1인실이 줄지어 있고 끝에는 공용 라운지가 있었다. 라운지에는 소파와 작은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창밖으로는 대전의 야경이 희미하게 반짝였다. 수진과 태우는 소파에 앉아 캔맥주를 땄다. 옛날 생각난다, 그치? 태훈이 말했다. 그의 눈빛은 어딘가 진지했다. 수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맥주를 한 모금 마셨다. 응, 그때는 진짜 정신없었지. 동아리 MT 가서 새벽까지 노래 부르고.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태우는 웃으며 말했다. 너 그때 기타 치면서 노래 부르던 거 기억나. 다들 널 짝사랑했었지. 수지는 웃음을 터뜨렸다. 뭐야 갑자기. 터무니없어. 하지만 태훈의 눈빛은 그녀를 놓치지 않았다. 시간이 흐르며 대화는 점점 더 깊어졌다. 태훈은 자신의 회사 생활, 좌절 그리고 아직 이루지 못한 꿈에 대해 털어놓았다. 수진도 자신을 열었다. 민재는 좋은 사람이야. 근데 가끔은 너무 익숙해서 뭐랄까 숨이 막힐 때가 있어. 그녀는 맥주캔을 손에 쥔 채로 고개를 숙였다. 태훈은 조용히 그녀를 바라봤다. 그럴 때 있지. 나도 그래. 매일 똑같은 사무실, 똑같은 사람들.
그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수진의 손 근처로 다가갔다. 수진은 그 손을 보았지만 피하지 않았다. 라운지가 점점 조용해지자 태훈이 말했다. 우리 방에서 마저 마실까? 여기 너무 춥네. 수진은 잠시 망설였다. 민재의 얼굴이 떠올랐다. 하지만 술기운과 태훈의 따뜻한 목소리가 그녀의 망설임을 녹였다. 그래, 잠깐만. 그녀는 자신의 방으로 태훈을 데려갔다. 방 안은 작고 단출했다. 싱글 침대와 작은 책상 그리고 창문 하나. 태훈은 침대에 걸터 앉아 맥주를 마셨고 수진은 책상에 기대섰다. 대화는 계속되었지만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다. 태훈이 일어나 수진에게 다가갔다. 수진아, 너 아직도 예쁘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다. 수진은 고개를 들었고 그의 눈빛에 끌렸다. 순간 모든 이성이 무너졌다. 그들은 서로에게 다가갔다. 태훈의 손이 수진의 뺨을 스쳤고 수진은 그를 밀어내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그들의 입술이 맞닿았다. 옷이 하나씩 벗겨지고 방 안은 그들의 숨소리와 신음으로 채워졌다. 복도 너머로 그 소리가 새어나갔다. 숙소는 얇은 벽으로 나뉘어 있었고 누군가는 그 소리를 들었다. 수지는 그 순간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다. 민재도 회사도 내일도. 오직 지금만이 존재했다. 태훈의 손길은 그녀를 과거로 그리고 금지된 욕망으로 이끌었다. 그들은 선을 넘었다. 다음 날 아침 수지는 머리가 깨질 듯한 숙취 속에서 눈을 떴다. 태훈은 이미 방을 나가고 없었다. 그녀는 침대에 누운 채 천장을 바라봤다. 가슴이 쿵쾅거렸다. 어젯밤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녀는 급히 옷을 챙겨 입고 거울을 봤다. 거울 속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다. 내가 무슨 짓을. 그녀는 중얼거리며 핸드폰을 확인했다. 민재의 부재중 전화가 3통. 그리고 단톡방에 올라온 알림 하나. 그녀는 알림을 열었고 순간 숨이 멎었다. 익명의 누군가가 올린 파일. 제목은 간단했다. 어젯밤 숙소 소리. 수진의 손이 떨렸다. 민재는 본사 사무실의 책상에 앉아 있었다. 아침 9시 품질관리팀 사무실은 평소처럼 조용했다. 동료들은 각자 모니터를 들여다보며 자료를 정리하거나 전화를 받고 있었다. 민재는 메일함을 열었지만 화면 속 글자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어젯밤 수진과의 짧은 통화로 가득했다. 나중에 걸게. 그녀의 밝은 목소리 뒤로 들리던 웃음소리가 자꾸만 귓가를 맴돌았다. 그는 핸드폰을 꺼내 수진에게 문자를 보냈다. 오늘 강의 어때? 잘 지내? 답장이 오기를 기다리며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하지만 커피는 이미 식어 있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오자 사무실 분위기가 조금 풀렸다. 동료들이 구내식당으로 향하며 농담을 주고받았다. 민재는 평소처럼 동료들과 어울리지 않고 책상에 남았다. 그는 샌드위치를 꺼내 먹으며 핸드폰을 확인했다. 수진에게서 답장이 없었다. 그는 다시 문자를 보냈다. 바빠? 괜찮아? 하지만 이번에도 답은 오지 않았다. 민재는 불안이 커지는 걸 느끼며 스스로를 다독였다. 교육이 바빠서 그런 거야. 첫날이니까. 그는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하늘은 여전히 흐렸고 공기는 무겁게 느껴졌다. 오후 2시쯤 민재의 동료인 성민이 다급한 표정으로 다가왔다. 민재야,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어? 성민의 목소리는 낮았고 눈빛은 어색했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둘은 사무실 한쪽의 작은 회의실로 들어갔다.
성민은 문을 닫고 핸드폰을 꺼냈다. 이거 너도 봐야 할 것 같아.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민재는 의아한 표정으로 성민의 핸드폰을 받아들었다. 화면에는 단톡방 알림이 떠 있었다. H그룹 전 사업소 안전관리 담당자들로 구성된 단톡방이었다. 민재는 수진이 그 단톡방에 속해 있다는 걸 알았다. 그녀가 매년 교육원에 갈 때마다 그 방에서 동료들과 농담을 주고받곤 했다. 단톡방에는 새로운 메시지가 올라와 있었다. 발신자는 익명으로 표시된 번호였다. 메시지에는 파일 하나가 첨부되어 있었다. 제목은 간단했다. 어젯밤 숙소 소리. 민재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는 파일을 열기 전 성민을 쳐다봤다. 이게 뭐야?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성민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그냥 들어봐. 미안해. 민재는 이어폰을 연결하고 파일을 재생했다. 처음엔 흐릿한 배경 소음만 들렸다. 복도에서 나는 발소리, 누군가의 속삭임. 그러다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수진의 목소리였다. 태우나 하지마.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다. 이어서 남자의 목소리가 섞였다. 괜찮아, 아무도 몰라. 그 뒤로 이어진 소리는 민재의 숨을 멎게 했다. 신음소리, 침대가 삐걱이는 소리, 그리고 두 사람의 숨소리. 민재는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민재야, 괜찮아? 성민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재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귀에는 여전히 그 소리가 울리고 있었다. 수진의 목소리, 낯선 남자의 목소리. 그는 숨을 쉴 수 없을 것 같았다. 이게 어떻게. 그는 중얼거리며 핸드폰을 다시 들어 단톡방을 확인했다. 파일은 이미 수십 명이 다운로드한 상태였다. 댓글창에는 동료들의 메시지가 쏟아지고 있었다. 이거 진짜야? 누가 올린 거지? 수진 씨 맞는 것 같은데. 민재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창피함과 분노가 그의 전신을 휘감았다. 민재는 사무실로 돌아와 가방을 챙겼다. 민재 어디가? 팀장이 물었지만 그는 대답하지 않고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그는 팀장에게 메시지를 보내 휴가를 신청했다. 급한 사정으로 며칠 쉬겠습니다.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그는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털썩 앉았다. 핸드폰은 여전히 단톡방 알림으로 울리고 있었다. 그는 단톡방을 나가려 했지만 차마 그럴 수 없었다. 파일은 이미 다른 사업소 단톡방으로 퍼졌다는 소식이 들렸다. 누군가는 이거 본사에도 공유됐대라고 썼다. 민재는 그 메시지를 보며 이를 악물었다. 수진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녀는 이 파일을 들었을까? 수진은 그 시각 교육원 강의실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떨리고 있었다. 아침에 단톡방을 확인한 순간 그녀는 세상이 무너지는 듯 했다. 어젯밤 숙소 소리. 그 제목을 보는 순간 그녀는 어젯밤의 기억을 떠올렸다. 태웅과 보낸 시간, 술 기운에 휩싸여 넘었던 선. 그녀는 파일을 열지 않았다. 열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복도에서 누군가 녹음했을 것이다. 교육원 숙소는 벽이 얇아 소리가 새어나가기 쉬웠다. 그녀는 단톡방을 나가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동료들의 메시지가 쏟아졌다. 수진 씨 이거 뭐야? 진짜 실망이야. 수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핸드폰을 끄고 강의실 구석에 앉아 고개를 숙였다. 점심시간 태훈이 수진에게 다가왔다. 수진아 괜찮아?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수진은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괜찮을 리가 있겠어? 이게 다 너 때문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태우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미안해, 나도 몰랐어. 누가 이런 짓을 하지만 수지는 그의 말을 끊었다. 그만해. 이제 와서 뭐해?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숙소로 돌아갔다. 방에 들어가 문을 잠갔다. 그녀는 침대에 앉아 민재에게 전화하려 했지만 차마 휴대폰을 들지 못했다. 민재가 이 파일을 들었다면? 그녀는 그 생각만으로도 숨이 막혔다. 오후 교육원에 감사팀이 도착했다는 소식이 들렸다. 누군가 익명으로 회사에 제보한 것이다. 수지는 감사팀의 호출을 받았다. 그녀는 조사실로 들어가며 다리를 떨었다. 감사팀 직원은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다. 수진 씨, 어젯밤 숙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수지는 입을 다물었다. 그녀는 모든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잘못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다. 감사팀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을 남겼다. 알겠습니다. 추가 조사가 필요합니다. 수지는 조사실을 나와 숙소로 돌아왔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민재는 집에서 혼자였다. 그는 맥주를 따며 TV를 켰다. 하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수진의 목소리로 가득했다. 그는 그녀에게 전화하려 했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다. 대신 그는 단톡방을 다시 열었다. 새로운 메시지가 올라와 있었다. 수진 씨 감사 받는데. 태훈 씨는 사표 낸 듯. 민재는 핸드폰을 던지며 소리를 질렀다. 왜? 그의 목소리는 집 안을 울렸다. 그는 소파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쌌다. 창밖의 하늘은 점점 더 어두워졌다.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다. 민재는 변호사 사무실의 딱딱한 의자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도심의 빌딩들은 차갑게 빛났고 사무실 안은 서류 냄새와 에어컨의 낮은 웅웅거림으로 가득했다. 책상 너머의 변호사는 안경을 고쳐 쓰며 말했다. 이혼 소송과 상간남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시겠다고요?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지만 눈빛은 흔들렸다. 네, 둘 다 진행하고 싶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떨림이 묻어났다. 변호사는 서류를 넘기며 물었다. 증거는 충분한가요? 그 파일 회사 단톡방에 올라온 녹음 파일 말입니다. 민재는 주머니에서 USB를 꺼내 책상에 놓았다.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수진이 제 아내가 모든 걸 인정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선 민재는 거리로 나왔다. 7월의 서울은 무더웠지만 그의 가슴은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다. 그는 수진과의 5년 결혼 생활을 떠올렸다. 대학 동아리에서 처음 만났을 때 수진은 밝고 당당한 여자였다. 그녀의 웃음은 민재의 하루를 채웠고 그녀의 말 한마디는 그의 세상을 바꿨다. 결혼 후에도 그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왔다. 같은 회사에 다니며 서로의 업무를 이해했고 퇴근 후에는 함께 저녁을 먹으며 하루를 공유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이 이제는 칼날처럼 날카롭게 그의 가슴을 찔렀다. 단톡방에서 들은 수진의 목소리, 낯선 남자와의 신음소리는 민재의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재생되었다. 집으로 돌아온 민재는 소파에 앉아 맥주를 땄다. 텅 빈 아파트는 수진의 흔적으로 가득했다. 그녀가 좋아하던 초록색 물병, 책장에 꽂힌 그녀의 안전관리 교재, 그리고 거실 한쪽에 놓인 두 사람의 결혼사진. 민재는 사진을 바라봤다. 제주도에서 찍은 그 사진에서 수진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는 사진을 뒤집어 놓고 맥주를 한 모금 마셨다. 하지만 목이 타는 듯한 갈증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핸드폰을 들어 수진에게 전화하려 했지만 손이 멈췄다. 그녀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녀가 이미 모든 걸 인정했다고 해도 민재는 그녀의 목소리를 다시 듣는 게 두려웠다. 수진은 그 시각 대전교육원을 떠나 수도권 사업소로 복귀했다. 감사팀의 조사는 끝났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회사에서는 그녀를 향한 동료들의 시선이 달라졌다. 어떤 이들은 그녀를 피했고 어떤 이들은 수군거렸다. 수진 씨 아직도 회사에 다닌대. 뻔뻔하다. 그런 말들이 그녀의 귀에 들어왔다. 하지만 수진은 고개를 들고 업무를 이어갔다. 그녀는 사표를 낼 생각이 없었다. 이 일은 그녀의 잘못이었지만 직장은 그녀의 삶의 일부였다. 그녀는 민재에게 전화하려 했지만 차마 버튼을 누르지 못했다. 대신 그녀는 민재에게 문자를 보냈다. 민재야, 나 진짜 미안해. 얘기하고 싶어. 하지만 답장은 없었다. 민재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단톡방의 파일이 그의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재생되었다. 그는 태훈이라는 남자를 떠올렸다. 수진이 대학 시절 동아리 선배라고 했던 그 남자. 민재는 그를 만난 적이 없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 그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는 민재의 귀에 박혀 있었다. 그는 태훈을 상상했다. 수진과 웃으며 맥주를 마시고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를 안는 모습. 민재는 주먹을 쥐며 이를 악물었다. 그는 컴퓨터를 켜고 태훈의 이름을 검색했다. H그룹 내부망에서 그의 프로필을 찾았다. 태훈은 수진과 같은 사업소에서 근무했던 적이 있었고 최근 사표를 냈다는 소식이 떠돌았다. 민재는 그의 사진을 보며 분노가 치밀었다. 하지만 그 분노는 곧 수진에게로 향했다. 왜 나를 이렇게 만든 거야? 며칠 뒤 민재는 변호사와 두 번째 만남을 가졌다. 변호사는 이혼 소송의 절차를 설명하며 말했다. 수진 씨가 불륜을 인정했으니 이혼은 비교적 간단할 수 있습니다. 상간남 소송은 태훈 씨의 재정 상태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거고요.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이혼은 단순한 서류 작업이 아니었다. 그것은 수진과의 모든 추억을 지우는 일이었다. 그는 변호사에게 물었다. 수진이 회사에 계속 다닐 수 있나요? 변호사는 눈썹을 치켜 올리며 답했다. 그녀의 사생활 문제로 해고하려면 회사 규정이 명확해야 합니다. H그룹은 그런 경우 드물죠. 민재는 고개를 숙였다. 수진이 회사에 남는다는 사실이 그의 상처를 더 깊게 만들었다. 수진은 사업소 사무실에서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녀의 책상은 여전히 깔끔했지만 동료들의 시선은 날카로웠다. 팀장은 그녀에게 조용히 말했다. 수진 씨, 당분간 조용히 지내세요. 소문이 가라앉을 때까지.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후회했지만 회사를 떠날 생각은 없었다. 그녀는 민재에게 다시 문자를 보냈다. 민재야, 우리 만나서 얘기하자. 제발. 이번에도 답장은 없었다. 그녀는 사무실 창밖을 바라봤다. 흐린 하늘이 그녀의 마음을 그대로 비추는 듯 했다. 민재는 휴가를 연장하며 집에 머물렀다. 그는 동료들의 전화를 받지 않았고 단톡방에서도 나왔다. 하지만 소문은 이미 회사 전체로 퍼졌다. 그의 팀원들은 그를 위로하려 했지만 민재는 그들의 동정을 견딜 수 없었다. 그는 수진과의 결혼 사진을 서랍 깊숙이 넣었다.
하지만 그녀의 물건들은 여전히 집 안 곳곳에 남아 있었다. 그는 그녀의 물병을 손에 들고 잠시 멈췄다. 이걸 왜 아직도 그는 물병을 쓰레기통에 버리려 했지만 차마 그러지 못했다. 대신 그는 맥주를 또 한 캔 땄다. 며칠 뒤 민재는 수진과 마주했다. 그녀는 아파트 현관 앞에 서 있었다. 민재야, 얘기 좀 하자.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민재는 차갑게 말했다. 할 말 없어. 소송 준비하고 있어. 수지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회사엔 남아야 해. 그건 내 삶이야. 민재는 그녀를 바라봤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더 이상 그의 아내가 아니었다.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창피했는지 알아?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수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알아. 하지만 나도 무너지고 있어. 민재는 문을 닫았다. 그녀의 울음소리가 문 너머로 들렸다. 민재는 소송 서류를 손에 쥐고 창밖을 보았다. 흐리던 하늘이 이제는 폭풍을 예고했다. 그는 서류를 내려놓고 맥주를 한 모금 마셨다. 하지만 그의 가슴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다. 수진과의 사랑, 그들의 결혼, 그리고 그들의 미래는 이제 모두 부서져 버렸다. 그는 창문을 열고 바람을 맞았다. 폭풍이 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그 폭풍 속으로 걸어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민재는 강원도에 위치한 H그룹의 지방사업소 사무실 창가에 서서 멀리 펼쳐진 산맥을 바라봤다. 아침 8시 새로 발령받은 이곳은 서울 본사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다. 공기는 맑고 조용했으며 사무실은 소규모라 동료들의 목소리가 작게 울렸다. 민재는 품질관리팀 선임 대리로 발령받아 이곳에 온 지 2달이 지났다. 이혼 소송과 상간남 소송이 마무리된 후 그는 본사에서의 모든 시선과 소문을 피해 이곳으로 자원했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하지만 그의 가슴에는 여전히 수진의 그림자가 남아 있었다. 이혼 소송은 예상보다 빠르게 끝났다. 수진이 모든 잘못을 인정했기에 재판은 간단했다. 민재는 위자료를 받았지만 그 돈은 그의 상처를 메우지 못했다. 상간남 소송은 태훈이 사표를 낸 후 재정적 어려움을 이유로 합의로 마무리되었다. 민재는 태훈의 얼굴을 단 한 번도 보지 않았다. 그의 변호사는 태훈 씨가 회사를 떠났고 재산도 많지 않아요. 합의가 최선입니다라고 조언했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합의금도 그의 분노를 달래지 못했다. 그는 단지 모든 걸 끝내고 싶었다. 수진과 태훈 그리고 그 끔찍한 녹음 파일을 잊고 싶었다. 새 사업소에서의 첫날, 민재는 동료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을 느꼈다. 서울 본사에서 오신 분이시죠? 팀장이 웃으며 물었다. 민재는 짧게 대답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숨기고 싶었다. 하지만 H그룹의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첫 주가 지나자 동료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시작되었다. 그 사람 아내가 교육원에서 사고 쳤던 그 민재 아니야? 그러게 그 파일 얘기 들었어? 민재는 그 소리를 들으며 이를 악물었다. 그는 점심시간에 혼자 밥을 먹었고 회식에도 가지 않았다. 그는 동료들과 거리를 두며 오직 일에만 집중했다. 시간이 흘렀다. 6개월, 1년 그리고 2년. 민재는 강원도 사업소에서 점차 자리를 잡았다. 그는 업무에 몰두하며 팀 내에서 신뢰를 쌓았다. 동료들은 그의 성실함을 인정했고 소문은 점차 잦아들었다. 어느 날 신입사원이 민재에게 물었다. 선배님, 전에 본사에서 근무하셨다면서요? 거기 분위기 어땠어요?
민재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바빴지. 여기보다 훨씬 정신 없었어. 그는 더 이상 과거를 언급하지 않았다. 동료들도 그의 사생활에 대해 묻지 않았다. 그 사건은 이제 회사 내에서 교육원의 전설로 불리며 희미한 이야기로 남았다. 몇 년 전 대전교육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던데 신입사원들이 술자리에서 웃으며 이야기할 뿐 구체적인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다. 민재는 퇴근 후 숙소로 돌아와 창문을 열었다. 강원도의 밤 공기는 서늘했고 별이 유난히 반짝였다. 그는 맥주를 따며 소파에 앉았다. 이곳에서의 생활은 단순했다. 아침에 일어나 산책하고 회사에서 자료를 검토하고 저녁에는 책을 읽거나 TV를 봤다. 그는 수진을 떠올리는 일이 점점 줄어들었다. 하지만 가끔 조용한 밤이면 그녀의 웃음소리가 머릿속에 맴돌았다. 그는 그 소리를 지우려 맥주를 한 모금 더 마셨다. 이제 다 끝났어. 그는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허공에 떠 있었다. 수지는 여전히 수도권 사업소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그녀는 사건 이후에도 사표를 내지 않았다. 동료들의 차가운 시선은 시간이 지나며 옅어졌고 그녀는 다시 팀의 일원으로 자리 잡았다. 그녀는 민재에게 몇 번 연락을 시도했지만 그는 답하지 않았다. 결국 그녀는 그를 놓아주기로 했다. 미안해, 민재. 그녀는 혼자 중얼거리며 그의 번호를 지웠다. 그녀는 이를 통해 자신을 다잡았다. 안전관리 업무는 여전히 그녀의 삶의 중심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웃음은 예전처럼 밝지 않았다. 동료들은 그녀가 변했다고 수군거렸다. 수진 씨 예전엔 더 활발했는데 그녀는 그 말에 미소로 답하며 고개를 돌렸다. 민재는 어느 날 우연히 회사 내부망에서 수진의 이름을 보았다. 그녀가 안전관리 우수 직원으로 표창받았다는 소식이었다. 그는 화면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그녀의 사진은 없었다. 하지만 그는 그녀의 얼굴을 떠올릴 수 있었다. 그 환한 미소, 그 당당한 눈빛. 그는 컴퓨터를 껐다. 잘 지내나 보군. 그는 혼잣말을 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없었다. 대신 묘한 허전함이 남았다. 그는 창밖을 바라봤다. 산맥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다. 시간은 모든 것을 덮었다. 민재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다. 그는 팀의 후배인 지연과 점심을 함께 먹으며 웃음을 나누기 시작했다. 지연은 밝고 솔직한 성격으로 민재를 편안하게 했다. 선배님, 여기 산책로 아세요? 주말에 같이 가볼까요? 그녀의 제안에 민재는 처음엔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주말에 산책로를 걸으며 가벼운 대화를 나눴다. 민재는 그녀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오랜만에 마음이 가벼워지는 걸 느꼈다. 그는 수진을 떠올리지 않으려 노력했다. 하지만 가끔 바람이 부는 순간 그녀의 목소리가 바람 속에 섞여 들리는 듯 했다. 회사에서는 그 사건이 완전히 잊혔다. 새로운 교육원 이야기가 생길 때마다 누군가는 그때 그 파일 사건 기억나? 라며 웃었지만 민재나 수진의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다. 그것은 이제 전설이었다. 민재는 가끔 그 파일을 떠올렸다. 하지만 이제는 그 소리가 그의 가슴을 찌르지 않았다. 그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 강원도의 맑은 공기, 동료들의 웃음, 그리고 지연의 따뜻한 미소가 그의 일상을 채웠다. 어느 날 밤 민재는 숙소 발코니에 서서 별을 바라봤다. 그는 맥주 캔을 손에 들고 있었다. 이제 괜찮아. 그는 혼잣말을 했다. 그의 목소리는 바람에 실려 사라졌다. 하늘은 맑았고 별은 유난히 밝았다. 그는 캔을 내려놓고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으며 그는 과거를 완전히 등졌다. 새로운 날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